미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의 변곡점이 될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상반된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안전한 연휴를 보내자고 강조를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여 기도하자면서 당국 지침에 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수감사절 연휴, 미국으로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텐데 바이든과 트럼프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네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어떤 차이였는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코로나19로 가족 모임을 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로했습니다. 또 함께 시련을 헤쳐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CNN 방송 기고문을 통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전국의 식탁에 빈 의자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며 우리는 함께 치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메시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가족 모임 규모를 줄이라는 당국 지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국 지침에 반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포고문에서 모든 미국인이 집이나 예배 장소에서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을 장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수감사절 여행 금지를 누누이 권고해왔습니다. 네, 미 보건당국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비행기 타고 여행을 떠난 미국인이 600만 명에 이른다고요? 네, 무려 6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추수감사절 대이동이 시작한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 동안 595만여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100만 명 정도가 비행기에 탑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미국인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미국 곳곳으로 퍼진 셈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전날인 25일에는 107만여 명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대이동에 따른 거대한 폭풍이 곧 불어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1-2주일 뒤에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증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사망자 추세를 토대로 앞으로 3주 뒤면 6만 명이 추가로 희생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19일까지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32만 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앞으로 열흘 안에 하루 사망자 비율이 2배가 될 것이라며 하루에 4천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아무튼 미국의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 보수 성향의 대법관, 이 대법관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미 연방대법원은 종교 행사 참석자의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 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상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대4로 갈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베럿 대법관은 지난 9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입니다. 이에 따라 긴즈버그 대법관 재임 시 5대4이던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의 구성이 6대3의 보수 절대 우위로 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긴즈버그의 빈자리를 채운 베럿 대법관의 입장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베럿 대법관의 취임 뒤 대법원에 변화하고 있는 현상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번 판결을 설명하는 블로그를 리트윗한 뒤 즐거운 추수감사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상황을 좀 살펴보면 재확산이 심각한 유럽에서는 확산세가 주춤할 경우 봉쇄를 잠시 풀기도 하지만 제한 조치는 계속 취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영국에서는 2차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런던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각종 제한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전역에 적용 중인 2차 봉쇄를 종료한 뒤 감염 상태에 따라 3단계로 나눠서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 확산의 기로라며 위기감을 표명하면서도 일부 지역의 음식점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수준의 미온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오늘 오전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6,128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4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일 60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왔나요? 네, 이제 좀 백신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면 코로나19 백신 배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이 초기에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의료 요원, 노년층에게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자 추가 임상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의 면역 효과가 90%에 달하는 저용량 투약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유럽연합 EU의 백신 승인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승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 승인 신청을 며칠 안에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판매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U의 조건부 판매 승인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WTO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후보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결론이 좀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 게 미 대선과 관련됐다는 분석이 그동안 많아서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한국이 불리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이끌 차기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레이스에서 나이지리아 쪽 후보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대치 중인 WTO 리더십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WTO의 새 리더 선출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끝내는 일이 바이든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첫 조치 중 하나라고 지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WTO 사무총장은 만장일치 표결로 정해진다며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나이지리아 후보에 동의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끝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더 협력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앞섰던 나이지리아 후보의 선출에 동의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입니다. 변수는 중국입니다. 만약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오르면 중국으로서는 사무부총장 중 한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사라진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별 안배 원칙 중 아시아 출신 사무총장이 탄생하면 부총장직은 다른 대륙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대중 강경책을 약속한 만큼 이런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이름으로 보이는 하야시 유카 기자가 이 기사를 썼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유명희 본부장의 당선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